이번에는 토마토 투자클럽 최원주 전문가의 시각으로 오늘장 준비해 보겠습니다. 체크포인트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봐야 될 첫 번째 체크포인트 보시죠. 국제유가입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국제유가가 거의 7% 가까운 급락을 하면서 WTI 기준으로는 110달러 하회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큰 폭의 하락이었는데요. 이유가 뭐였나요?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거의 한 7% 가까이 하락하면서 WTI 기준으로 109.5달러에 마감을 했는데요. 결국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결국 경기 침체 우려가 이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렇게 된다면은 에너지 수요도 결국에는 둔화될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에서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휘발유와 디젤유 선물 가격도 4% 이상 급락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저번 주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국제유가 120달러 상단 WTI 기준으로 상단에서 계속 저항이 부딪히면서 좀 안정될 것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공교롭게도 금요일 날 급락이 나왔습니다. 지금 결국에는 그렇게 본다면은 제가 6월 달에 국제유가 좀 안정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국제유가 좀 전망을 해드릴 때 좀 계속적으로 이제는 좀 안정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이유를 본다면은 결국 드라이빙 시즌도 있지만은 120달러에서 상단에 저항도 계속적으로 있고 수요도 그만큼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오면서 그렇게 늘어날 것 같지도 않고. 지금 그리고 9월 달에까지 이제 그게 마감이 되죠. 오페크 플러스가 각 일 증산량을 이제 제한하기로 했는데 그게 이제 끝나면은 결국에는 각 나라들 오페크 플러스 나라별로 어떤 나라들은 더 많이 증산을 하고 싶은데 지금까지는 이제 어떤 그 일정 범위 내에 갇혀 있었다면은 이제 공격적으로 조금 증산을 할 수 있는 나라들도 나올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아랍에미리트가 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쪽에서는 굉장히 지금 고유가에서 증산을 많이 하고 싶어 하지만은 지금 자기네들끼리 합의를 본 게 있어 증산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9월 이후에는 상당 부분 국제유가가 좀 많이 내려갈 것으로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일단 차트 한번 보시면은요. 네. 일단 100달러 선을 테스트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든 6월 말까지든. 이미 추세는 저는 이제 꺾였다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CPI하고 좀 연결을 시켜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 6월 CPI가 7월 달에 발표가 되는데요. 5월 CPI가 미국 헤드라인 CPI가 8.6 나왔죠. 지금 한간에서는 6월 달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컨센서스를 IB들은 9.3, 9.4 얘기하는 데도 있어가지고 CPI를 상당히 좀 우울하게, 좀 불안하게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국제유가가 안정이 되면은, 결국에는 저는, 5월 CPI죠. 6월 달에 발표한 그 8.6이 저는 어느 정도 이제 고점이다.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물론 큰 폭으로는 바로는 안 꺾여서 내려올 것입니다. 하지만은, 국제유가가 안정이 되면은, 저는 6월 CPI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나와봤자 8% 초반 정도밖에 안 나올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8% 밑에도 국제유가가 급락을 하면 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면 7% 후반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은 미국 증시 당연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미국 증시 영향이 미국 증시가 긍정적이면 국내 증시에도 당연히 긍정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CPI는 좀 안정세로 좀 접어들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증시에는 나쁜 재료가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 6월 말까지 저는 일단 코스피 기준으로 지수 하단을 한 2,400 정도 보고 있고 지수 상단은 많이 보면 2,500 아니면 조금 못 미치면 2,400, 90 정도로 좀 보고 있어가지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등락을 거듭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가가 빨리 잡혀야 되는데 이런 생각 많이 하셨을 겁니다. 게다가 유가, 실제로 휘발유 가격도 평균적으로 또 2,000원 선을 다 넘어서 있는 상황이어서 많이들 고민하실 텐데요. 어느 정도 고점은 나왔다 이런 시그널로 해석을 해주셨네요. 다음 두 번째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니켈 가격도 많이 빠졌습니다. 지난 3월이 고점이었는데요. 이 고점 대비로는 40% 정도 하락해 있는 수준으로 그동안에는 이 LCM 계열의 이 배터리 업체들이 상당히 좀 힘들어 했었는데 이제는 좀 힘을 낼 수 있을 것인지 2차전지 업계에 미치는 영향 좀 봐주세요. 네, 지금 니켈 가격이 3월 대비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4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국내 2차전지 셀업체에게는 결국에는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올해 니켈 가격 지금 3월 고점 대비 사상 최고가였던 톤당 43,000달러에서 지금 40% 정도 하락해가지고 국내 업체에 좀 숨통을 틔우고 있습니다. 지금 연초에 니켈 가격은 전기차 시장 급성장에 따른 뭐 수요 폭증, 그 다음에 공급망 불안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니켈 가격이 급등을 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LFP 배터리를 주력으로 하는 중국 업체에 비해서 이제 가격 경쟁력이 상당 부분 좀 불리했었죠. 그래서 뭐 테슬라도 결국엔 LFP 배터리를 중저가 보급형 모델에서는 채용을 확대하고 좀 폭스바겐 측에서도 뭐 LFP 배터리를 좀 점진적으로 더 늘려나갔는데요. 지금 국내 배터리 업체 3원계 배터리는 더 성능은 당연히 우수하지만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는 좀 그런 약점이 있었지만 이번에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니켈 가격이 결국에는 하락한 것은 상대적으로 LFP 배터리의 사용량이 더 많이 늘어나서 그쪽에 뭐 탄산 리튬이나 이쪽에 광물이 더 많이 쓰이고 NCN 계열 3원계 배터리의 광물이 상대적으로 덜 쓰여서 수요가 점진적으로 감소한 게 좀 원인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그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뭐 결국에는 앞으로 뭐 글로벌 IB들의 전망에 의하면 한 2년간은 계속적으로 광물 가격은 하락으로 갈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뭐 3원계 배터리와 LFP 배터리 뭐 차이가 별로 없다. 그러면은 당연히 3원계 배터리 더 유리하다. 실제로 테슬라에서는 얼마 전에 중대형 배터리인 LG 에너지 솔루션 4680 배터리를 채택을 하기로 하면서 중국 CATL 배터리를 채택을 안 했죠. 그렇게 본다면 국내 업체에게는 뭐 점진적으로 좀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동안에 CATL에 많이 좀 눌려 있었지만 어느 정도 시장 확보 점유율 상승이 더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수익성도 당연히 더 개선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슬슬 좀 고개를 드는 종목군들도 있는데 이 니켈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조금은 또 유리한 환경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네요. 그러면 오늘의 추천주 넘어가겠습니다. 가져오신 종목도 2차전지 관련주입니다. 한창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하기 전에 수혜주로 급등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지금 이 종목을 가져오신 이유는요? 최근에 좀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어가지고 모멘텀 한번 살려보려고 좀 갖고 왔고요. 지금 뭐 2차전지 제조를 위한 코팅 공정 핵심 장비인 슬롯다이 생산업체입니다. 2차전지 기업들의 투자 확대로 인해서 슬롯다이 매출 부문이 급성장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 고객 기반으로 안정적인 시장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 토탈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 코팅 라인 장비를 국산화 추진 중에 있어가지고 앞으로도 계속적인 국산화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매수가는 시초가서부터 접근하시고요. 목표가는 4,300원, 손절가는 3,15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지금 한 0.4% 정도 오르면서 출발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3,735원권에서 오늘 시초가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난주 후반에 상당히 좀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지금 시점에도 잡아봐도 좋겠다라는 의견과 함께 목표 주가는 4,300원 설정이 됐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은 3,15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오늘의 추천주 그리고 체크 포인트까지 살펴봤습니다.